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신고가까지 1포인트 남았습니다. 전에 신고가가 3216 장중에였는데 지금 3215까지 올라가서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오르면서 823, 코스닥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오는 산업군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장이 일단 좀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었던 산업군들 조금은 조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대북주, 그다음에 이제 중국 화장품, 뭐 또 자사주 소각 이슈가 조금 다시 부각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쪽들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조금 눈치를 보다가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어떤 특정 산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쪽이 되게 판매가 잘 됐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된 것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요. 네, 이제 타코의 오명을 벗어날 것인가? 역시 타코냐? 미국에 달려 있고요. 일단 약간의 또 타코 가능성을 미국은 초반에 본 것 같아요.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죠.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위성나 그분도 다시 또 나갔더라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또 막판까지도 쉽지가 않구나라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뚜껑 열 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순환매적인 성격이 또 일어난다. 뭐 자사주 소각 얘기 나오면 또 그거 그렇게 뭐 이상하게 가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갔다가 또 결국은 다시 또 또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아직 섣불리 어느 한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밸런스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코덱스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속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쪽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서 68,1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정도 오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4% 떨어지네요. 대부분 1%를 기준으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조금 더 강한 초반장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이쪽이 오늘은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9%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화재도 2% 넘게 상승, 우리금융지주도 1.2% 정도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제 굳이 하락하는 거를 꼽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3.5%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D현대일렉트릭도 4%대 약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오늘 방산이 좀 안 좋고 금융하고 지주 이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가 3% 정도 올라가네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케어젠 5.8% 올라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루닛, 엔캠 이런 종목도 3%대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차광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1%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요즘 예. 연기금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뭐 브로드컴이나 뭐 메타, 뭐 구글 이런 쪽들은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막 다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나머지 차익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조금 지켜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유지를 해주면 지수 자체는 안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일에도 막판에 이제 외국인 수급 좀 들어왔는데 파생 쪽으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돌렸어요. 매수 쪽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APR이 아마존데이에서 300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작년 쪽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화장품 종목군들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바이오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해외랑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외국은 그렇게까지 바이오의 추이가 좋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좀 변동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특이점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BH라는 회사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2만 원짜리 나왔는데 지금 한 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뭐 덕산네오록스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굳이 이 회사가 할인될 이유가 없다. 봤는데 뭐 나름대로 스토리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리포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일에 이어서 리튬주들 계속 연속적으로 급등 나오고 있고 미국장에서도 조정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부국증권, 뭐 메커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좀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충분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뭐 신영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방산에서는 한 증권사에서 무대기로 나왔어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향 뭐 리포트가 나와서 130만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PR이 아주 20배가 안 되니까 싸다. 다시 내 차례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반면에 LIG 넥스원은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다 좋은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PR이 34배네. 그 글로벌 대비했을 때 안 싸네. 밸류에이션 그 컨선이 있어서 아마 LIG 넥스원에서 투자 의견을 낮췄는데 그게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가 큰 거에서 이슈가 있었고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 127만 원짜리 상향 리포트가 또 동시에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뭐 미국 쪽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내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 성장을 보는 것 같아요. 내년에 25%인데 그 PR을 27배 쳐서 127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22, 23배면 됩니다. 지금에서 업사이드는 커 보이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업, 제가 동의하는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는 뭐 좀 안 좋게 썼는데 그것도 역시 동의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나왔고요. 작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HBM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작은 종목 하나 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길래 유니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요. 원래 하이닉스랑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하는 알려지는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만은 지난 6월달에 한번 비슷한 그 찌라시가 아니고 뭐 기사 때문에 거의 상한가 10몇 프로, 20%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마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업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HBM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년에 성장률을 꽤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니테스트하고 하이닉스와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0.1%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 내외, 하이닉스는 똑같네요. 삼성전자가 0.74% 오르고 하이닉스는 0.73% 하락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3% 정도 올라가서 제일 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가 2.3%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LG그룹주가 좋네요. LG화학이 2.6, LG전자가 1.7, LG이노텍이 1.6, LG엔솔이 1.3, LG유플러스까지 낑겨가지고 1.3% 이렇게 LG디스플레이도 올라갑니다. 1%대. 오늘 그래서 LG그룹주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중형주가 더 많이 오르는데 BH가 8.7%.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BH 폴더블 아이폰 부품 공급한다. 목표가 33% 상향 조정한다.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본업은 여전히 어렵고 단기 실적 부진하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이후에 폴더블 아이폰을 향하기 했다.
그래서 내후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BH 이렇게 오르고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는 어떤 애들이 오릅니까? 현대힘스. 현대힘스는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현대힘스의 매각흥행, 글로벌 사모펀드 10여 곳 등 눈독. 이런 얘기가 있네요. 현대힘스 매각이 흥행 조짐을 보인다. 탈중국 수혜가 기대되는 항만 크레인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된다. 10여 곳이 넘는 매수자가 인수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코멘트 있을까요, 이거?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그냥 매각 이슈입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9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초반에는 항상 이래요. 그쵸? 코멘트가. 코멘트가 약간 좀 볼만한, 주목할 만한 뭐 섹터나 아니면은 특징들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 이제 카지노 쪽이 좀 공통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카지노 제주 쪽으로 지금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뭐 내국인은 여전히 조금 덜 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파라다이스 2.4%, 롯데관광개발 1.8%, 뭐 GK 1.4%.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의 이런 방문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7월 한 달만 뭐 30%인가 40%인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블랙핑크 콘서트 좀 지라시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뭐 이제 중국발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잭시미스 요런 애들 같은 경우 다 중국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쪽들도 주가에 꽤 높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좀 이슈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전일에 미국장에서 원전주들 대거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방산주들이나 이런 쪽들도 좀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JP 모건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경고성 멘트를 좀 했고요. 그거랑 좀 연결고리가 있는 나머지 좀 회사들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던 전일에 많이 올라거나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산업군들에서 대부분 다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수급이 너무 세거나 그런 거 아니면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순환매격으로 바이오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엄청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바이오 올라가면은 2차 전지에다가 지금 바이오 올라가면은 뭐 코스닥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지수가 키를 맞추려면은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뭐 로봇들이나 이런 이슈도 있었으니까 로봇들도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준다면 뭐 코스닥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시원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좀 이슈들을 서서히 조금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초반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순환매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네.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실적 리뷰가 나올 겁니다. 실적 리뷰 나올 때 오늘도 이제 현대엘렉트릭의 실적이 오후 2시에 발표되거든요. 별로 그렇게 QOQ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주 썩 좋은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본격 실적 시즌이니까 그래서 실적 신경이 쓰이고 리포트가 이제 나오면은 다운그레이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민감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LIG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한 2개 나오고 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오늘 또 다운그레이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 높이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20배에서 25배 갈 때는 항상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실적 그 넘버가 잘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나 아니면 투자 의견이 괜찮은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오늘 아직 말씀드린 한화비전
네. 하나비전, 한미반도체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 리포트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까지는 2차 전지보다는 이제 철강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인더스트리 보는 분한테는 볼만한 리포트가 하나비전과 포스코 홀딩스가 나왔다 어저께.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하나가 딱 잡고 올라가는 게 없네요. 지난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장 초반 분위기는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매가리가 없고 좀 섹터가 무엇 하나 딱 잡고 제대로 올라가는 게 없어서 초반장은 항상 간당간당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항상 10시 지나고 이제 오후 들어서까지 쭉 끌어올리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오늘도 그럴지는 일단 장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1,300억 팔고 있고 기관이 1,400억, 코스피에서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380억, 기관이 220억 이렇게 팔고 있고요. 선물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마이너스 찍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좀 매가리가 없는 거는 이런 수급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금일 수급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파생에서의 외국인 포지션은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해요. 물론 그 힘이 좀 미약하기는 한데 뭐 오늘 일단 좀 포지션을 돌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이 좀 풋을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롱, 뭐 기관은 포지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뀌긴 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프로그램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이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좀 주력 종목의 수급이 좀 쏠려야 오히려 좋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어오면은 대외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700억 정도가 일단 나가고 있는데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어제랑 비슷해요. 막 특정 종목에 쏠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345억 원, 그다음 하이닉스 200억, 그다음에 나머지 50억대라서 이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바스켓에서 좀 던지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전일에 있었던 피치의 그 전망에 대한 하향치가 나왔어요. 뭐 네. 미국 그 산업에 대한 25% 정도를 좀 이제 하향 조정한다 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뭐 미국 증시 그거 나오기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하긴 할 건데 막 급하게 하진 않을 거다. 대신에 만약에 그 전에 협상이 안 되면 4월 달에 그 초기 관세로 다시 되돌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겁을 준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이 히토류를 뭐 중국이 물량을 많이 안 내주니까 많이 못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번 달 기준으로 보면은 히토류를 뭐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여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러면서 좀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도 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제임스 허님께서 알테오젠이 시장 잘 잡아가고 있는데 매갈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요. 824까지 또 827까지 장중에 올랐네요. 이 중심에는 코스닥 대형주의 상승이 있고요. 이 안에는 뭐 현대힘스, 케어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삼천당제약 이렇게 좀 큼지막한 종목들이 1%에서 3% 넘게 잘 가고 있는 것도 지금 코스닥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쪽 볼까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단연 이제 방산의 하락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짤막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4%대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로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쪽이 살짝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하자면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한 2%대 또 하락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도 3.5%대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원전, 변압기
예, 요쪽. 현대중공업도 뭐 1%대 또 하락하기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오션이랑 얘네는 뺀다고 쳐도 방산이랑 변압기랑 원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김정일 본부장님. 근데 아까 방산한 말씀드린 것처럼 LIG 넥스원은 뭐 이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나 똑같은 얘기인데 밸류가 이제 비싸다. 예. 아직은 비싸다. 경쟁사 대비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가장 최근 것들이 한 3만 원 정도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거의 다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P의 33배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많이 비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배니까. 그렇게 나오는 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오긴 했는데 이 주가는 130만 원은 뭐 이것도 아주 싼 건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좀 약간 쉬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면은 많이 가면은 덜 비싼 게 뭐야라고 하면 현대로템 정도가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팍팍 못 가면은 현대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하거든요. 밸류가 하나나 현대나 비슷합니다. 예. 내년 기준으로 20배 약간 안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대장이 가야지 현대로템도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방사는 아까 뭐 그 변압기는 현대 일렉트릭 실적 나오니까 경계감 있지 않을까? 내용이 또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3개월 전에 현대일렉트릭 또 실적 수주한 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주가 한번 확 10% 빠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쁜 기억이 있으니까 실적 앞두고 또 경계심이 있을지 않겠냐라고 싶고요. 조선도 리포트가 쭉쭉 나왔는데요. 네. 2분기 리뷰 나왔는데 조선 실적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은 오케이입니다. 예, 네. 거래를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늘 특별하게 조선에는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요 떨어지는 종목들 방산, 원전, 변압기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원전은 아까 이제 미국장 연결 고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방산 변압기는 딱 특별한 뭐 이슈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쪽이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 뭐 그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좀 추세가 이탈이 되거나 수급이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장중으로 봤을 때 매도에서 뭐 외국인 매도는 LIG 넥스원 해봐야 33억밖에 안 잡히고 있고 기관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에서 대량 매도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넥스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올라온 게 거의 7월 8일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 7월 8일. 네,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죠.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좀 빠지는 거라서 뭐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정도. 왜냐면 가격이 47만 원대에서 64만 원대, 5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언제든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무거운 느낌의 시장인데 지수로는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440개 대 390개, 코스피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700개, 하락 종목 860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저 Y2K님께서 LG가 오를 정도면 증시 고점이란 뜻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LG화학, LG엔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U 플러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LG그룹주가 1% 넘게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LGU 플러스 오늘도 1% 넘게 올라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차트가 이거를 와 참 그래서 다른 애들도 그런가 그랬더니 SKT는 그 유심 SK텔레콤 유심 대란이 있었죠? 그 뭐였죠?
맞죠? 네, 유심들. 맞습니다. 네. 유출, 해킹. 해킹. 해킹 이슈가 있으면서 여기는 차트가 좀 망가졌고 KT는 요것보다 상승이 조금 덜 한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이제 일단은 잘 오고 있고 그래서 LGU 플러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거. LGU 플러스가 또 오늘 그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더하기 800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 얘기가 어제 있었더라고요. 8월 5일 기존 소유하고 있던 1,000억 원 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4년 만에 80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다. 전체 발행 주식 대비 1.2% 규모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 굉장히 잘 가고 오늘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은 뭐 그다지 LG 이노텍, 뭐 LG 전자 뭐 이런 애들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의미를 둘 만한 거. LG 생활건강 이런 애들 가고 있고 LG 이노텍이야 뭐 저기 BH 그거랑 비슷하게 예. 애플 뭐 좋아진다 그러면은 애플 폴더블 그러면 갈 수 있는데 폭발적이진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9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뭐 장에 대한 중간 평가 한번 해볼까요? 네. 본론님부터. 일단은 뭐 이슈가 있어도 조금 매가리가 덜 먹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관련돼서 이제 같이 유통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별로 희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가 리포트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연기금 수급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연기금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나왔던 애고요. 그다음 BH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목표 주가 상향에서는 채널에서는 이거를 제일 좀 주목해서 이걸 하나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목표 주가 상향에서의 좀 이렇게 종목이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목표 주가랑 연결이 있어서 리포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이슈가 있거나. 근데 이슈가 있는 것 중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도 올라갈 것 같은데도 안 가요. 이게 요뉴스거든요. 사실 요거 요뉴스면 좀 큰 건데 YG 플러스 넷플릭스와 손잡고 K 콘텐츠 OST 글로벌 유통 나선다. 지금 이제 골든 그 K-팝 몬스터 그거 관련해서 막 챌린지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핫한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좀 이슈가 제한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까 삼성전자 되게 강했는데 조금은 힘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것들도 대부분 보시면은 연기금 수급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은 좀 이슈가 덜 반영되고 약간 키높이를 맞추면서 증권가 리포트에 많이 집중되는 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은 조금 누가 봐도 아 이쪽은 의견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까 이렇게 되는 쪽들은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엇갈리는 쪽들은 좀 눌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네, 그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그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장은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이고요. 내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라갈 때 사면은 딱 물리기 좋다. 내려갈 때만 접근한다라고 하고 물론 리포트바 아까 BH도 얘기했고 뭐 유니테스트도 얘기했고 뭐 또 뭐 있나요? 뭐 이렇게 리포트가 확실히 새로운 게 있는 거는 올라가죠. 예, 그거는 설사 뭐 조금 물려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 종목들이 매일 아침에 뭐 10개, 20개씩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배트를 스트라이크 존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고 배트를 배팅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오늘은 요 종목 가네 그러고 한 3분 뒤에 보면은 이미 벌써 차익 실현 나와 있고 또 요 종목이 떨어지네 하고 잠깐 눈 돌려보면 다시 또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반에 딱 시작 땡치자마자는 증권 금융 요쪽이 그래도 잘 갔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고 아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네. 은트윈스님께서 금융지주 요새 조정폭이 꽤 되는데 쉬었다가 했지 아니면
너무 일방향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가 아예 바뀐 건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금융지주에 대한 의견 어제 클로징벨에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예. 맞아요. 뭐 의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2비금융지주.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고점 찍고 거기서 한 10% 정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뷰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뭐 코멘트 드리기에는 아직 뭔가 좀 애매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한창원 부장님. 네, 진짜 애매합니다. 왜냐면 요거 이따가 저 신문 읽을 때 할라 했는데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오늘 요게 나왔어요.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 상법 개정안 나온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가 3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걸로 했고 그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나오죠. 3년 이내 시행령에서 이제 즉시 소각으로 재발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길면은 이게 좀 모멘텀이 많이 희석이 의미가 되거든요.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게 나오니까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그쪽이 다시 조금 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 뉴스가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좀 물음표가 있고 공포 후 6개월 뒤에는 시행 감안 시 1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네. 이걸로 계속 이전처럼 단기적으로 막 랠리가 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물론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겠다고 막 공언도 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진짜 누가 봐도 빨랐잖아요. 그래서 막 슝슝슝 갔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트를 네. 보면은 이 물량이 적어 보이지만 꽤 크거든요.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얼마나 많이 후발로 이제 포모 와서 들어갔겠어요. 그럼 요거에서 이거를 물량 소화하고 날리려면은 그런 게 터져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게 맞다는 거죠. 요거에다가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주주 양도세도 있고요. 또 증권거래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부담 요인으로 나오고 있기는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6개월로 짧게 하는 걸로 되면은 저는 당연히 뚫는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스토리가 단기 게임은 아닙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랠리는 저는 1차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4천이나 5천, 뭐 6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아마 좀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렇게 엄청 급하게 애써서 들어가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증권거래소나 대주주 양도세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뭐 그런 주주 환원책이 더 강해지는 정책이 나오면 그럴 때는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되 그게 아니면 조금은 신규 매수는 저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넘어갈 때 경계감을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은 계속 장이 오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노이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한 섹터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섹터도 그러고 저 섹터도 그러면 그럼 장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다는 것이 뭐 3% 5% 빠진다는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규로 매입할 때 그것이 바로 리턴을 보장하는 이 리턴이 뭐 여러분 다 장기 투자하면 좋은데 9개월, 10개월도 다 다시 돌아오지. 근데 당장 가지고 9일, 9주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가시거리가 우리가 9주가 없습니다. 9주, 2달 가시거리 없잖아요. 예. 예, 9일 정도 가시거리 갖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거의 85%고 시장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들어갔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려갈 때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한 5% 이상 안 빠지는데 한국 시장만 3%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큐에. 예, 그러니까 그 사는 거를 좀 분할해서 좀 많이 빠지면은 조금 들어가 보고 뭐 이 정도 개념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타코냐 타코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낙관한다는 거는 자기 위주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낙관하시는 거고 주식을 안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낙관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생각을 못하면 안 갖고 있는 사람 얘기도 같이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분할 내지는 신중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거 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한데 뭐 언급은 잘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잘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모멘텀이 지금 한번 치고 올라와서 1차적으로는 일단 단기로는 한번 휩쓸고 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지키는 선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뭐 상법 개정도 더 이제 군부를 떼면서 땔감을 넣어줘도 모자랄 판에 계속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뭐두 분이서도 뭐 어제도 그렇고 잘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뭐 채팅에서 언급을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개미 투자자 뿔난 이유. 대주주 양도세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바뀐 거 다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펑크 나는 거는 알겠는데 5천을 목표로 했으면 적어도 이거 정책도 이제 타이밍인데 이제 전고점을 뚫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거를 해야 반발이 없지. 꼭 이제 그때 금투세도 그렇고 이렇게 도입하는 방식이랑 타이밍이 되게 조금 투박하다,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겠네. 주식을 열심히 잘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땔감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찬물을 붓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때요? 일단은 좀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정책 모멘텀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끝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점점 더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분위기가 약간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처음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얘기도 원래는 없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도 없었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머스트가 붙어버린 게 이제 세수 관련된 부분의 문제니까, 그거는 어차피 뭐 제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건 좀 단기 부담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지금 단기간으로는 어쨌든 주가의 추이가 좀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사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뭐 대표적으로 메커스 같은 종목이 그래요. 이 회사가 뭔가 돈을 잘 벌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자사주 46%인가 47% 갖고 있어요. 그랬었던 종목이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주가가 2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19,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좀 힘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부국증권도 마찬가지. 78,000원짜리가 이게 이제 5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증권주에서도 자사주 이슈가 많은, 신영증권도 마찬가지죠. 명행이 좋아하는. 네, 이것도 정말 많이 올라갔죠. 네, 여기 1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0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쪽이 만약에 계속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더 날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런 모멘텀들이 슬슬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참여자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왜냐면 어차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증시 부양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뭐 거버넌스 코드 바꾸고 하는데 총 10년 걸렸으니까. 네. 그래서 중장기로 보셔서 이제 좀 기간별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이런 단기 랠리로 막 엄청나게 재미를 볼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그거는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좀 긴 호흡으로 이게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세나 뭐 증권거래세는 사실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럼요. 얘기만 나오는 거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것도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 제가 중간중간에 경계감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수치 가지고 매주를 해야 된다.
간을 본다는 것이 눈치 보는 것도 있고 이 넘버가 안 되는데 많이 오버하네. 그러면 따라가는 거는 그분들의 트레이딩의 스킬이라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면 하다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원래 생각했던 메저가 안 되는구나 싶으면은 살짝 빼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이제는 메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그 정당화가 안 되면 나는 그렇게 사더라도 딴 사람이 동참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 밸류에이션 20배는 덜 비싸고 25배나 30배가 갔을 때는 더 갈 것 같습니다만 어느 순간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이 종종 있어요. 4천원 가겠죠. 언젠가. 5년? 10년? 뭐 3년? 3개월? 아니, 그것도 매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쓸데없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 미국이 뭐 7천 이상 가고 가지 않는데 우리가 4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해도 그때 분위기 좋을 때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는 건데 매주를 하면은 안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단기적으로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5% 빠질 수 있는 뭐가 숨어 있는 게 튀어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미국이 10% 빠져도 우리가 5% 6%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나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으니까 이제부터 각도는 서서 다시 올라가서 3,400을 다음 주에 되더라도 그 각도가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다 아셨을 테니까 매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따져볼 것들이 하나하나 더 생겨가고 있는 그런 장세 같고요. 뭐 저희 분위기는 항상 오프닝 벨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클로징 벨은 또 활기차게 할 만큼 또 색깔이 확확 바뀌는 그런 또 시장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경계감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3220까지 찍으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해가지고 지금 물에 빠지는 멱살 잡고 지금 끌어올려서 이게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8월 1일에 관세 요 전에 무언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그렇죠. 그런 지금 시장 아닌가 이렇게 투심이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9시 43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아니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광고 정말 짧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제품이어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저희가 싸게 가져와가지고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다이슨 코리아 정품이라고 합니다. 본체랑 4가지 스타일링 노즐을 같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요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게 뭐 요런 거가 좋은 건가 봐요. 이렇게 뭐 여자 그룹 이런 거랑 하나 보네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게 이렇게 말아버리고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거 안고 주시. 안고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얼마요? 예. 싸진 않을 것 같다. 여자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뭐 내용은 알아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4가지 스타일링 노즐을 같이 주신다고 하는데 정가가 47만 원인데 핫딜가가 42만 9천 원. 진짜 전국 최저가래요. 새 상품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42만 9천 원. 진짜 전국 최저가. 100대 한정. 예. 그래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근데 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백날 쓰면 뭐합니까? 머릿결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요. 머릿결 자체가 좋고 탈모가 안 오려면 그래비티 샴푸를 쓰셔야 됩니다. 카이스트 특허 받은 원료를 함유한 그래비티 탈모 샴푸. 김정일 본부장님도 열심히 잘 쓰신 그래비티 탈모 샴푸. 엑스트라 스트롱 본품이고요. 여행용 패키지 4종을 같이 드립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큰 거 요거 하나랑 여행용 패키지 이렇게 4개, 작은 거 4개 같이 드립니다. 정상가 74,000원, 핫딜가 49,800원 이렇게 부담 없는 4만 원대 가격으로 지금 또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그치. 여행들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구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요거 샴푸 필요하실 때
그래비티 샴푸 사시면서 여행용 패키지도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알찬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여자들 다 갖고 있는 거라고요? 선물로 잘 준다고요? 오, 에어랩. 오. 그거 아세요, 두 분? 그 20, 30대 여성들 생일 선물 사주는 거 에어랩 사주면은 에어랩? 굉장히 좋아한대요. 에어랩이라고 다이슨에서 징 하면은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근데 그거. 그 100만 원 정도. 맞아요. 예. 선물값. 와, 근데 그런 게 에어랩? 진짜 잘 팔리는 거. 근데 스타일이 진짜 편하긴 스타일이 잘 되니까. 해요. 네. 어. 저도 이렇게 막 가끔씩 하니까 고데기. 에어랩을? 에어랩은 안 하고 저는 수동으로 돌립니다. 아, 수동으로. 네, 머리가 작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머리 긴 여성분들 그 시간이니까 결국. 그치 시간 중요하니까. 네, 시간과 노력인데 또 했다가 마음대로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에어랩 생일 선물. 오, 와이프 사주니 에어랩 사주면 이뻐져서 바람나무. 뭐야?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게요. 9시 47분입니다. 잠시 후에 이따 와가지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보노님 자료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알아야 될 헤어라인이래. 헤드라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 이야기인데요. 여기 3프로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있죠. 톰 리. 네, 그분이 금이랑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 더 올라야 된다. 코인 코인 매트릭스인가 뭐 그거 의장 맡았던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회장인가? 네, 그래서 연내 25만 부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3억 한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와.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의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금의 매력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중국에서 지금 금 사재기를 좀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좀 강제로 좀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매도 전환이 되는 건 있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금 팔고 이제 요즘 서학 게임으로 다들 또 돌변하고 계시죠. 미국장의 그 주식 예탁금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수급의 이동이 코인과 미국장으로 조금 넘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은 1억이 지금이랑 가치를 환산해 보면 아파트 늘어난 거랑 비슷합니다. 한 4배, 그럼요.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요. 그만큼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는 좀 장을 자주 봐서 이런 게 좀 피부로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마트 가서 막 사고 막 이렇게 장 열리면 그런 데서 사려고 하긴 하는데 확실히 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보시면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는 고기값도 조금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는 아직 별로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일반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근데 여름 지나면 암태지들이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싸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더 비싼 편이 있어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방산에서 이거 목표 주가 좀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PER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뭐 코인이나 글로벌 경제 상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식에만 국한될 수 있는 거를 조금 시계열을 넓게 바라봐 주시니까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그게 안 들어왔네. 원래 준비된 게 있었는데 요거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페이지 9페이지. 8페이지. 아침부터 숫자 나서 미안한데요. 일단 미국의 S&P 500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10% 이상 업사이드에 있다가 느끼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보는 얘기한 것처럼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시장에 업사이드가 10% 이상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6,300인데 7,000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6,300에 7,000을 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올해 평균 EPS가 S&P가 260이고 내년이 300 정도라고 합니다. 내년에 15% 올라간다 보는데 260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이 국채 수익률이 4.3하고 4 정도거든요. 그거 해서 역수해가지고 프리미엄 5% 주면은 24배에서 25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6,300
때 현재 주가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이익이 진짜 300, 올해보다 15% 올라가는 거를 언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중요한데 아마 올해 9월 전후가 되면은 아마 내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개월, 3개월 내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믿음직 어느 정도 된다면은 올해 이 260과 내년이 300의 중간값 정도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280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우리 국채 수익률이 뭐 저기 단기 국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뭐 4.3이냐 4.1이냐에 따라서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평균 정도 280이니까 이게 7천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9월이나 10월 달에 그 전에 관세 이슈가 해결되든 하여튼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이익하고 올해 이익을 때린 280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실 것이고 그때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낙관적인 게 되면은 아마 7천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율과 관세죠. 그게 낙관적이라 본다면은 요 사이겠죠. 6천 후반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3,200인가요? 3,200인데 10%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3,500에 3,600이잖아요. 네. 우리가 3,500, 3,600을 9월, 10월, 11월 사이에 땡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6,700에서 7,000 가는 게 더 많을까요? 달러가 계속 약세일까요? 아니면 의외로 달러 약세가 쉽게 안 일어날까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뭐 다 모든 섹터가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을 사지 않아서 오히려 더 포지티브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는 다른 엣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6천이 7천으로 가기 위한 내년도 이익을 언제 땡길 수 있느냐 9월이냐 10월이냐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뷰가 조금 밸런스 있게 어떻게 보느냐는 가늠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4% 마이너스 3,200선을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0.4% 정도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에서 대형주 요런 애들이 조금 좋은 그런 상황이네요. 국일제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죠? 여기 상패 벗어나가지고. 상패 벗어났어요? 네네. 거래 재개돼가지고 이제 이 현상 가는 거예요. 오케이. 상패 위기 넘겼다. 네. 거래 재개만 된 줄 알았는데, 오케이. 케어젠도 17% 오르고 케어젠은 뭐가 없는 것 같던데 무슨 뭐 여기 그건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전시회 가가지고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뭐 이런 거를 좀 일정을 마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코스닥 대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저는 어쨌든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YG 플러스 이슈 4%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좀 좋은 뉴스 나왔는데 안 움직여서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5% 다시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슈가 결국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HJ중공업, 요거 이제 MRO 쪽, 그리고 HDD, 현대마린엔진, 하나엔진 요런 애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산업 쪽으로 접근하셔도 뭐 가져갈 뭐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단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슈 매매하셔도 뭔가 가져갈 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슈의 연속성 그리고 저는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연속성이 계속 나올 수 엔진 쪽은 프리미엄을 확실히 받습니다. 기존 조선보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이클 2008년, 9년, 10년 요거 공부해 보시면은 확실히 프리미엄 받는 거 아실 거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실적의 연속성을 좀 잘 따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마감까지의 전략? 네, 실적이 좀 확인이 될 수 있고 환율이 이 정도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선주 아니면 화장품주 그 정도가 큰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따져도 지금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혹시 또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이거 참고해도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먹냐 이렇게 또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쨌든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잘 투자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11시 또 2시 이때 이제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서 또 이따가는 와 이거를 말아 올리네, 이거를 상승으로 끝내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빨간불을 보기를 기원하면서 신고가에서 이따가 마감 시황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